구엔 돌린 인연 3-1. 신녀는 팻마루에 앉아 여동생을 기다리는데 바로 뒤에 있는 창이 열리면서 태자의 손이 신년의 뺨에 닿았습니다. 태자는 신년에게 연아라고 다정하게 부릅니다. 연아라는 호칭은 태자만이 쓰는 애칭입니다. 신년에게 그토록 다정한 태자의 뒤쪽 지밀 안에서는 산채로 사람의 배를 가르고 혀가 잘려 피비린내가 나는 포대 안에서 남자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여동생 세연 앞에서 보여주며 태자비를 꿈꾸는 세연에게 경고하던 중에 눈치 없는 이신연이 창문을 가리자 태자가 창문을 열며 반갑게 신연과 인사를 나눕니다. BL 소설이므로 취향이 아니신 분은 나가주세요. 안녕하세요, 살쾡이입니다. 추천 첫 번째, 그엔돌린님의 인연은 동양시대 궁중에서 황태자와 무사와의 스토리입니다. 화제국의 좌도독 무열장군 이응호의 외아들인 이신연은 어린 시절 아버지를 따라 궁에 갔다가 우연히 화제국의 황태자 우기련을 만나게 됩니다. 이신연은 아름다운 황태자 우기련을 보고 첫눈에 반하여 태자 보고 어여쁘다라고 하자 황태자는 순진하고 어여쁜 모습이 마음에 들어 자주 놀러오라고 합니다. 이때가 태자 12살, 신연 5살이었습니다. 이신연에게는 쌍생아 누이인 이세연이 어릴 때부터 태자비가 되겠다는 야심을 키워왔는데 태자가 오빠인 이신연을 마음에 들어하는 것을 알고 신연을 이용하여 태자비 후보 자리를 지켜나갑니다. 5년이 지나 태자의 관례식이 다가오고 이신연은 10살이 되었을 때 검술을 배우다가 비가 올 것 같아 궁에 있는 세연을 위해 우장을 갖고 찾아갑니다. 신연은 팻마루에 앉아 여동생을 기다리는데 바로 뒤에 있는 창문이 열리면서 태자의 손이 신연의 뺨에 닿았습니다. 태자는 신연에게 연아라고 다정하게 부릅니다. 연아라는 호칭은 태자만이 쓰는 애칭입니다. 다정한 태자의 뒤쪽 지밀 안에서는 산채로 사람의 배를 가르고 혀가 잘려 피비린내가 나는 포대 안에서 남자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세연 앞에서 보여주며 태자비를 꿈꾸는 세연에게 경고하던 중에 눈치 없는 이신연이 창문을 가리자 태자가 창문을 열며 반갑게 신연과 인사를 나눕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소름 끼치게 좋습니다. 쌍생아 동생 세연의 부탁 아닌 강제로 여화무, 건물을 배우게 되는 이신연입니다. 역시나 동생이 자신을 이용한다는 것을 알지만 세연의 부탁을 거절 못하는 시스터 컴플렉스가 심각합니다. 태자의 관례식 날 동생 세연의 관계로 이미 무죄는 준비되어 있는 터라 이신연은 연녹색 여인의 옷을 입고 여화무를 추게 됩니다. 이 여화무가 발단이 되어 태자의 혼을 쏙 빼놓습니다. 아주 반해버린 것이죠. 이신연이 16세가 된 어느 날 태자에게 죽을지도 모르는 전장인 서소완지로 간다고 말합니다. 태자는 자신의 목걸이를 신연의 목에 걸어주며 나무 조각으로 만든 부적이니 목걸이를 돌려주러 오라고 합니다. 이신연은 태자를 보고 있으며 마음이 너무 커져 정리하고 싶은 마음에 태자를 잊고 싶어서 전장 서소완주로 지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서로 친구인 금정왕과 소승서와 이신연 3명은 2년 동안 전장 서소완지에서 소년 장수로 지냅니다. 이신연은 미친 듯이 성강족을 베면서 소악마라고 불리고 있었습니다. 친구 소송서는 태각을 알리는 북소리를 듣지 못하고 미친 듯이 성강족을 베고 있는 소승서를 보자 경공을 쓸 수 있었던 이신연이 소승서를 안고 경공을 쓰며 후퇴하던 중 태자가 주었던 목걸이가 성강족의 창 끝에 걸려 떨어지려 하자 목걸이를 잡기 위해 창을 어깨에 박으면서 창대를 잡아당겨 목걸이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창날은 어깨에 박은 채 돌아오면서 종아리에 등에 화살이 박히고 돌아오자 장군은 이신연에게 미친 것 같다며 제도로 휴가를 보내었습니다. 태자 우기련은 소중한 정표의 의미로 준 것은 아닌데 이신연은 나무 목걸이를 목숨처럼 소중한 정표라 여기고 태자가 생각날 때면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1년이 지나 이신연은 19세, 우기련은 26세가 되었을 때 황제의 병환으로 인해 태자비 책봉이 요원해진 상황에서 태자비 후보였던 세연이 독단적으로 가림국의 왕비로 관택받아 황태자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불상사를 저지르게 됩니다. 급하게 서소완지에서 돌아와 눈치를 약에 쓸려 해도 없는 눈치 없는 이신연은 상처를 받았을 황태자 기련에게
세연 대신 용서를 구하기 위해 찾아가고 그 자리에서 기련은 강제로 신현을 안아버립니다. 이렇게 매일 여동생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 밤마다 하운당 진일에서 태자 우기련을 만납니다. 태자는 독에 관심이 많아 약방이 따로 있었는데 이신현에게 약을 써보며 밤을 즐겼으나 이신현은 약에 취약한 스타일이었으며 약에 취하면 잘생긴 태자 우기련이 보이지 않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기련은 신현의 어깨에 상처가 커서 싫어했는데 친우인 금정환을 구하려다 다친 것으로 오해를 하게 됩니다. 태자 호위군 문군이 신현 몰래 따라다니지만 무술이 뛰어나다 보니 번번이 신현에게 걸려 가까이 가지를 못하다 보니 정보가 약간씩 어긋나 있습니다. 밤에는 태자의 시중을 들고 아침에 집으로 돌아오는 일상이 한동안 계속되었을 때 서소환지로 돌아오라는 군 명장을 받게 됩니다. 태자의 연동으로만 생각해왔던 마지막 밤을 태자와 보내고 다음날 아침에 태자를 잊고 싶어 급히 서소환지로 출발하였습니다. 태자를 화나게 한 것도 모른 채 말입니다. 똑똑한 태자 기련은 보름쯤 지나자 제도의 남문대장으로 진급시키고 제도 내로 불러들입니다. 눈치 없는 이신현은 태자에게 따지러 달려갑니다. 연환궁 길목에서 문득 연못 앞에서 어릴 때 연못에 빠진 이신현을 구해주었던 태자를 생각하며 연못 위에 발을 올려놓았습니다. 경신법을 이용해 연못 물 위에 신발이 반쯤 빠졌습니다. 태자가 뒤에서 연아라고 부르자 집중력을 잃어 휘청거리자 기련이 허리를 붙잡고 물 위를 걸어 나왔으나 기련은 신현과 달리 물이 묻지 않을 정도의 경공을 갖고 있어 태자 기련이 얼마나 무술이 뛰어난지 알 수 있습니다. 상궁에게 이제부터 비전화 처소인 수련당 지밀에서 보낼 것이라며 수련당을 갖춰 놓으라 명합니다. 밥 먹을 때 이신현은 아주 천천히 먹기 때문에 태자도 그 속도에 맞춰 먹습니다. 그리고 밥 먹다 아주 어여쁘다라며 키스까지 합니다. 눈치, 코치, 발치까지 없는 이신현은 이렇게 하는데도 태자는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괴로워합니다. 다음 편 신현이는 태자에게서 도망을 칩니다. 태자에게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상 설캥이었습니다.